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치우쳐 있던 물이 이쪽으로도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그럼 이때 저장 한계량이 전체적으로 노출되고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사이에서는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질 때는 이제 여기서 기다려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섬세하게 사이사이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으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특히 저장 한계량에 그 진입돼 들어가 있는데 물을 더 붓게 되면 위쪽에 물량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장 한계량이 여기에 물 고임이 꺼지는 걸 확인하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진한 농축에 베이스가 되는 커피를 추출을 하시는 게 좋다. 지금도 물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뿌리기의 물로 가야 되겠죠. 주입의 물이 아니라 뿌리기의 물. 그럼 위에서 물은 먼저 걸고, 건 상태에서 물을 써주고, 이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마시고 그냥 쭉 다니면서 물이 들어가야 될 만한 곳으로 안에서 밖으로의 확장만 유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뜸들이기에 들어갔던 시간만큼 추출의 시간도 그에 못지않게 시간이 들어가요. 앞에 일, 앞에 뜸들이기의 일만큼 추출에서도 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뜸들이기 한 다음에 뜸들이기 1분 하고 2분 30초 3분 30초 안에 커피를 다 추출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가 예전에 벌써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게 추출을 해보면 그 시간의 근거는 맞는데 양의 근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양은 어떤 추출 방법 기획에 따라서 그 시간은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원액도 그 시간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2분 30초에서 3분이면 원액, 그 좋은 원액의 추출 구간은 다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추출이 아니라 부력을 개방하는 방식이나 세미 지연식 등을 해보면 동일한 시간 내에 추출할 수 있는 커피 양이 200ml 가까이 되죠. 150에서 180은 어렵지 않게 추출할 수 있는 그 시간, 2분 30초에서 3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그 다른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획 의도, 최초의 기획 의도에 따라서 이런 커피가 줄 수 있는 베이스, 이거는 베이스로 가는 거니까 이 원액의 기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나중에 이제 수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농도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바비 선생님이 선물해 주신 이런 염도계, 염도계는 사실 염도계의 의도는 그냥 재밌어서 주셨으니까, 선물 주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이제 뭐 더 추출해도 되겠으나 제가 원하는 베이스 원액은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더 추출할 필요 없이 빼주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렇게 진한 농축액이 추출이 되죠. 그게 최소한 10TDS는 넘어야 된다. 이거는 뭐 10이 아니라 뭐 13, 14도 나올 수 있는 커피예요. 왜냐하면 디게싱이 다 됐기 때문에. 디게싱이 되고 2차 팝 초입까지 간 커피는 디게싱이 되면 무지막지하게 진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원하는 TDS 10 기준으로 한다면 더 많은 양을 추출해도 되겠죠. 지금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아주 진득하게 나오는, 이 아래가 TDS예요. 저 아래쪽이, 이쪽 여기가 TDS고 여기는 브릭스예요. 그냥 뭐 얘가 보여주는, 수치로 보여주는 거니까 뭐 당도가 그렇다고 이 아니라 그냥 수치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커피에 염도 이건 요즘에 이제 체크하고 있는 건데, 염도도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염도는 얼마나 나올지 7 나오네요. 0.9, 2%까지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9까지 나오네요. 그 디게싱이 된 커피가 더 녹이면 좋아요. 그러면 또 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기 나름. 커피 한 잔 마셔볼까요?